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의 정점인 8월 맞아서 열사병과 열경련 등 온열 질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공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은 응급의학과면 응급실에 주로 많이 계시나요? 네, 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열 질환자들이 막 그 앰뷸런스 타고 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여름에는 앰뷸런스 타고 당연히 앰뷸런스 타고 오실 정도는. 예. 네. 갑자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위 먹는다 뭐 그런 건가요?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작업장에서 오래 열에 노출된다든지 혹은 군인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든지 해서 탈수라든지 그런 게 심해지면은 갑자기 의식 저하로 쓰러져서 그러니까 일명 열사병으로 자주 오시곤 합니다. 사망하기도 합니까? 온열 질환자들이? 아, 네. 사망자들도 간혹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까지 되면 이게 사망하나요, 이게? 이게 열사병으로 보통 사람이 죽는 이유는 열사병인데요. 열사병은 우리 몸에 뇌하수체의 그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데 그쪽이 말하자면 열로 타격을 입어서 익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체온이 확 올라가게 되는데 이 체온이 떨어지지가 않으면은 우리 그 몸의 균형 자체가 무너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로 발생됩니다. 그럼 그 교수님 그 통계를 혹시 갖고 계시나요? 지난 얼마나 온열 질환자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지 사건이. 네, 이게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81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서 올해 4명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률이 이게 한 4명 정도 사망하면 사망률이 높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쉽게 죽는 병은 아니지만 최근에 그 5년간 58명이나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주로 70대, 절반 이상은 70대 중에서 사망을 했으며 보통 그 논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햇볕을 쬐었을 뿐인데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정도의 치명적인 질환이니까 모두 각별히 주의해야 될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나이 드신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사망하신다는데 그럼 뭐 30대, 40대, 50대들은 별로 그런 건 좀 경우가 없나요? 아닙니다. 50대라든지 그런 젊으신 분들도 몸이 건강하다고 믿고 이렇게 땡볕에서 길게 노동하거나 그러신 분들도 위험하고 특별히 그 얼마 전에 그 버스에서 그 통학 버스에서 아이를 그 잊고 뒀는데 그 아이 그 버스로 볕이 쬐가지고 아이가 그 열사병으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실제로도 종종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래서 영유아들도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괜히 차 안에 안전하다고 아이를 두고 내렸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차 안이 바깥보다 갑자기 온도가 심하게 오르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아이가 또 그 체온 조절이 어른에 비해서 이렇게 수월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더 빨리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곤 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 그 온열 질환 정확히 어떤 병입니까? 이게 온열 질환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인체가 겪었을 때 고온 다습한 질환 그 환경을 오래 겪었을 때 겪을 수 있는 질환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으로서 열 부종이라든지 경련, 열 실신 같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응급실로 오는 중환 질환으로서는 열 탈진이라든지 열 사병이 있습니다. 근데 열 탈진은 우리 몸에 땀을 많이 배출해서 땀과 그 수분이랑 염분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거기서 그 신경학적 질환 그러니까 의식 저하가 있는 열사병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버스 안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그 온열 질환입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 특히 이번 주가 유난히 덥지 않습니까, 지금? 조심해야겠네요, 굉장히. 네, 이런 때 이렇게 많이 그 폭염이 집중적으로 있을 때 열사병 환자도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반 가정에서 초기 증상 같은 건 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 이제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이 어떤 거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에 있으면은 그렇게 온열 질환이 쉽게 오진 않습니다. 대부분 실외에서 오게 되는데요. 실외에서 염분이라든지 수분이 빠져나가서 초반으로는 약간 그 경련이 혼자 그 조금 팔이 저린다든지 경련이 오는 초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경련이요? 그게 열 경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면은 우리가 그 땡볕 많이 쐬면은 어지러움증 간혹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지러움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네. 무력감, 그다음에 메스꺼운 느낌이라든지 구토가 나오면은 이거는 열 탈진까지 그러니까 초기 증상으로 발현되었을 확률이 높아서 이럴 때는 네. 꼭 그 휴식을 취해 주셔야겠습니다. 물도 좀 많이 먹고 휴식을 네. 취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물론입니다. 이 초기 증상이 나중에 어떻게 예를 들면 더 심화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도 같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사병이 우리 우리 인체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그렇죠. 질환인데 예. 이 열사병의 경계는 신경학적 손상이라든지 네. 그런 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의식이 저하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경기란다든지 혹은 선망 증상이 선망형,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동을 해도 그건 의식 저하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 운동 실조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네. 열 탈진 때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가 작용을 하니까 체온이 조절이 되는데 열사병의 경우 40도 이상의 고열이 나게 됩니다. 이런 초기 증상이 바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므로 바로 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주로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주요 대상이 되나요? 온열 질환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통계상 사망자도 70대가 네.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70대 분들이 네. 땀샘이 많이 막혀서 땀이 배출이 잘 안 되면서 체온 조절 중추가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열사병에 더 취약한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도 이 증상이 악화되는 걸로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 질환이 많은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분들한테 좀 더 주의해야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예방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교수님? 네, 그래서 예방은 어쨌든 이 온열 질환이라는 게 네. 바깥에서 땡볕을 많이 쐐므로써 성립한 질환이니까 기본적으로 땡볕에 안 나가야 됩니다. 그게 그냥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네. 그래서 11시부터 3시가 보통 폭염이 많이 쏟아지는데 그 시간에서 야외 활동을 꼭 피해야 하고요. 네. 요새 또 보건복지부에서 재난 문자가 오는데 네. 폭염주의보가 떨어졌을 경우에 유난 각별히 야외 활동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온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국민안전처에서 조심하라고 해. 네. 그래서 꼭 이런에도 불구하고 외부 활동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면은 네. 물을 1리터에서 2리터 이상 충분히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네. 물을 마시는 게 땀으로 또 배출이 돼서 체온을 낮출 뿐더러 소변으로 나갈 열이 때도 나가는 열이 나가는 해서 훌륭하게 물 많이 마시면은 열사병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 나가는 것과 네.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잘 쉬는 것입니다. 휴식.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어라. 네. 그게 가장 네. 예방 그게 가장- 방법 중에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은 덥다고 냉커피라든지 혹은 맥주라든지 이런 네. 걸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예, 많죠. 예. 예. 근데 이걸 많이 드시면은 네. 당장은 시원하게 느끼실 네. 수 있지만 결국은 이뇨작용으로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탈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괜찮아졌다고 느끼지만 탈수가 더 진행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위험하니까 이런 너무 땡볕이 떨어질 경우에선 이런 음료를 과량 복용하는 것은 좀 피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온열 질환으로 내가 상당히 의심된다. 응급 대처를 해야 된다. 어떤 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당장 온열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늘한 곳에 일단 가야 된다. 되고요. 예, 그늘진 곳으로. 그다음에 이런 단추라든지 이런 네. 거는 답답하니까 다 좀 풀어주셔야 되고 네네. 미지근한 물 같은 걸로 이렇게 적셔서 환자분의 체온을 낮춰드리는 것도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다음에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이라든지 이온 음료를 마시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의식이 없거나 구토 증세가 있을 경우 억지로 마시게 하면은 흡인성 폐렴이 올 수 있으므로 더 위험하군요. 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늘에서 쉬었음에도 이런 어지럼증이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게 조절이 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에는 네. 병원으로 오셔야 하고요. 처음에 열사병 증상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의식을 잃고 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두말할 거 없이 즉시 병원에 응급실로 오셔서 치료를 꼭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전화해서 네. 이제 119에 전화해서 그죠? 네, 119에 바로 전화해서 응급실로 방문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응급실에서 지금 교수님 계시다 그랬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 온열 질환자들이
몇 명이나 옵니까? 저는 목동에 있는 그 네. 이대 목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 이대 목동병원에는 그 도심이라 그렇게 네.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하루에 뭐 2, 3일에 한 명 정도 최근에는 네.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 작업장이 많은 곳이나 그런 수도권이나. 예, 예. 수도권이나 좀 그 비닐하우스들이 네.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아기 영유아가 걸렸다는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네. 영유아 아기도 한번 그 환자로서 다뤄본 적이 있으세요? 아, 네, 물론입니다. 근데 약간은 좀 끔찍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네. 그 아이가 정신 지체가 좀 있는 아, 그래요? 아이였거든요. 네. 근데 그 아버지가 아프셔서 네. 병원에 그 같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정신 지체가 있고 아버지도 아프시니까 네. 그냥 아이를 차에 놓고 그다음에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그날 하필 병원 진료가 네. 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날 아침엔 서늘했는데 갑자기 땡볕이 몰아치는 바람에 그 아이가 열사병인데 거의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네. 그 정신지체라서 아이가 자기가 알아서 차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심한 열사병으로 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체온 치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중환자실 치료를 며칠간 해서 간신히 온전히 좀 살려냈던 그런 경우가 기억에 남습니다.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야 될 정도로 중환자실에서 3일 넘게 있었습니다. 대단한 중병이네요. 예. 거의 죽을 수도 있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더운데요, 폭염인데요. 근데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다. 특히 너무 땡볕에 나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교수였습니다.